안녕하세요, 올룡입니다. 안녕하세요, 유비 남경엽 대표입니다. 오랜만에 대표님과 대표님 함께하니까 말입니다. 또 혼자 또 심심하고 외로웠다가 제가 요청도 드렸습니다. 예.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예,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항상 저희는 함께하지만 또 한 달 만에 올라가는 영상이니까 네. 더 기대를 해도 되겠습니다. 오늘 분야할 곳은 수원성입니다. 수원성. 예, 이 수원성이 화성 행궁. 예, 이제 또 성곽, 수원 성곽. 그렇죠. 수원 성곽에 있는. 예, 가까워요, 실제. 예. 가까워서 아파트 높이가 낮습니다. 네, 최고층 15층, 그 다음에 뭐 4개층, 5개층짜리도 좀 있어요. 이게 문화재 때문에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중흥에서 분양을 합니다. 그럼 같이. 중흥에서 클래스. 예. 그럼 같이 청약권 보실까요? 네. 청약권 스타트. 이렇게 보니까 참 아담하죠? 그러네요. 근데 실제로는 1100세대급 이상입니다. 부지가 꽤 커요. 세대가 막 많네요. 1100세대면. 그리고 평지로 보이지만 실제는 또 약간 언덕입니다. 둔턱이구나. 네. 수원시 지동에 있습니다. 여기가 뭐 지동 10구역이라고 불리는데 뭐 115다시 어쩌고 이런 게 있어요. 보통 이 동네에서는 지동 10구역으로 통용되기도 합니다. 1154개 중에 1번 분양 약 절반을 분양합니다. 근데 동이 32개 동이네요. 와. 예, 이게 따닥따닥따닥. 동이 엄청나게 많네. 예, 동강경이 좀 아쉽긴 한데요. 높이 못 지으니까 어쩔 수 없는. 네. 일정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바로 2월 6일 촬영을 하고 있고 그 다음 주 특별공고가 1순위를 접수받습니다. 의미가 있습니다. 네. 수원에서 비규제 지역이 된 수원의 첫 분양하는 아파트라서 근데 전매 제한이 있을까 없을까? 이따 보겠습니다. 전국구가 된 행리단길 있잖아요. 그 인근에 있습니다. 다음 지동 초등학교 바로 옆에 있고요. 길을 하나 더 건너가면 이곳이 팔달 재개발 구역 들어보셨죠? 팔달 재개발 당연히 알죠. 예, 이거 11,000세대급입니다. 예, 11,000세대급. 2개 단지는 이미 분양 입주가 끝났고요. 1개 단지는 곧 입주할 예정이에요. 예, 그 다음 이제 중 S클래스가 분양을 하는 거죠. 야, 11,000세대면 어마어마하네. 네. 예, 둔촌주공이 그런 거 보면 어마어마합니다. 맞아. 네. 자, 여러분 중요한 익숙한 표. 여기가 입주 예정이 일단 약 3년 뒤다. 3년. 예. 그 다음 비청약 비투기 관리지구 예비는 300% 뽑는다. 그런데 전매 제한이 3년이에요. 이게 정확하게 언제부터 이 규제가 적용됐냐면요. 또 이제 공부 차원에서 아시고 넘어가야 되는 거. 2020년 5월 11일 날에 수도권과 광역시에서 분양하는 아파트는 소유권 이전 등기 또는 3년간 못 팔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요. 근데 이게 최근에 바뀐 게 있지 않습니까? 요거 13 대책에서 수도권의 전매 제한은 원래 뭐 이런 식이었다가 개선된다. 네, 수도권 최대 3년은요 투기과열지구 및 수도권 내 공공택지에서 3년이고 그 외 지역은 1년으로 이제 완화될 예정입니다. 근데 지금 시행령이 개정이 안 됐을 뿐이에요. 그래서 현행은 소유권 이전 등기 또는 3년까지의 전매 제한이 있지만 3월 달에 3월부터 바뀌는 거예요? 예, 바뀌면 소급 적용하고. 그쵸. 1년으로 바뀝니다. 네, 그러면서 지금 비규제가 된 수원에서는요 거주 요건이 또 따로 있습니다. 원래 투기과열지구 거주 요건 몇 년이었는지 아세요? 3년 아니에요? 2년이었습니다. 2년에서 2년이랍니다. 네. 1년으로 바뀌었습니다. 1년. 예. 근데 이것도 참 웃긴 게 지자체마다 다릅니다. 지자체가 그냥 당시 모집공고일 기준에서 살면 된다, 또는 6개월 살아야 된다, 또는 1년 살아야 된다 이게 있는데 일단 이 수원에서는 이번에 1년을 적용하고 있어요. 분양가가 중요하죠. 또 이제 분양가를 보니까 최고 이제 7억대 중반까지 발코니 확장이 약 1,000만 원, 1,100만 원 정도. 근데 이 정도의 총 매수가 하면 한 7억 6천, 7천 정도 하잖아요. 최고에서. 근데 이게 언제 분양한 거냐? 인근의 으뜸 부동산에서 2021년 6월달 매매가를 보니까 프리미엄이 4억대고 총 매입 가격이 이제 7억 후반대로 나와 있습니다. 물론 작년에 좀 조정을 거치면서 크게 하락했죠. 막 3억 정도 빠졌다가 다시 올라간 추세였는데 지금의 분양가는 2021년 좀 떨어지기 전 시세에 분양을 한다라는 거. 약간 높아 보일 수도 있지만 주변 이미 입주한 단지에 비해서는 좀 저렴하거나 입주 중인 단지만큼의 가격대가 올라온 겁니다. 근데 어쨌든 분양가 이야기는 좀 나오긴 하겠다. 예, 좀 나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4구, 5구, 7호 이런 것도 있어요. 이런 거 보면
저도 청약을 할 겁니다, 대표님. 아, 네. 네, 제가 청약할 타입은 정해놨는데 또 경쟁자가 서로 또 양상이 되니까 그건 말씀을 못 드리고 가성비가 나오는 타입을 청약하겠다. 근데 여기 106 타입 있잖아요. 106 타입은 수원이나 기타 경기에서 청약할 때 400만 원 통장이 있어야 됩니다. 예치금. 이게 102까지가 300만 원이라서 모집 공고를 기준해서 400만 원 넘겨야지 중대형까지 청약할 수 있다는 점. 지금 해당 부지가 이 위쪽에 있고요. 그 다음에 밑에 두 개는 입주가 끝났습니다. 작년 여름에. 그리고 빨간색 이 단지가 입주 예정. 그게 수원 센트럴 아이파크 자이. 이미 입주가 끝난 단지들은 이제 8억대. 그 다음 8억 5천 하나. 금액이 좀 떨어지지 않았나요? 떨어졌다가 올라간 물가가. 원래 7억대도 매수 가능했었는데 입주도 끝나다 보니까 네, 이런 경우. 그 다음에 수원 센트럴 아이파크 자이는 총 매수가가 7억대 이제 초중반까지. 그러니까 확실하게 분류가 되겠죠. 3년 후에 입주를 노리고 계약금 10%만 넣고 천천히 기다리실 분들은 청약, 아니면 당장 거주가 가능하시면서 좀 저렴하게 살고 싶다라고 하면 입주하고 있는 아파트. 거기 애매한 선에서 좀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수원의 입주 물량을 잠깐 보면요, 올해까지는 조금 많다가 이제 2024년부터는 급감하죠. 수급은 좀 안정적이다라고 보입니다. 다음 동호수 배치도하고 단지 배치도 평면도 보겠습니다. 야, 낮네, 아담하네. 그렇죠, 낮죠. 네, 최고 층수 5층부터 15층까지. 84가 확실히 좋은가 봐요. 이렇게. 약간 이렇게 낮은 층에 있는 84 이렇게 많이 있잖아요. 약간 타운하우스 같은 느낌 좀 있어. 맞습니다. 약간 낮게 이렇게 돼 있어요. 약간 빈란드 아파트야. 뭔가 공동주택에 대한 어떤 자부심은 있고. 맞아. 예. 예쁘다. 뭐 이런 T타입은 다 나갔죠, 조합원들께서. 그러니까 이렇게 낮은 걸로 해가지고 32개 동이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맞습니다. 진짜 타운하우스. 타운하우스 같은 느낌 좀 들 것 같아. 네. 약간 그 중에서 가장 높이 삐쭉 올라가 있는 동은 랜드마크 동. 게다가 이제 언덕이잖아요. 15층이라고 해도 보통 평지에서 봤을 때는 한 25층 정도. 그렇죠, 되죠. 그렇죠. 둔턱이 있는 상태에 제일 높은 층이 있으면 그거는 밑에서 봤을 때는 되게 높아 보이잖아요. 예. 그리고 좋은 타입들은 조합원이 가져가셨지만 그래 절반 정도는 일반 분양 풀리니까 한번 볼게요. 동서남북 이렇게 보이고 4구부터 106 타입까지. 타입은 약간 동이 많은 거에 대비해서 타입은 그래 많지는 않다. 그쵸. 막 이 정도 되면 막 타입을 막 열 몇 개, 20몇 개 하는 데도 많은데. 타입이 작아 보입니다. 네, 조합원들께서 가져가신 게 이런 거 84 TB, TA 이런 거는 테라스 타입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일반 분양 풀렸다고 하면 막 늘어났을 텐데 또 테라스가 있고 막 복층 구조 이런 거는 좀 가져가고. 예. 복층도 있으니까 그런 거는 괜찮겠다. 복층 저 로망이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복층 로망이 있어. 펜트하우스의 복층. 예, 그 복층이 그냥 복층이 아니라 거실 부분이 쫙 뻥 뚫려 있어야 돼요. 그렇죠. 예. 그 이제 거실 그 약간 전문용어로 보이드된 부분이라고 하는데 보이드. 1층, 2층 올라갈 때 1층의 거실 부분이 2층에 보이드된 면으로 해서 뻥 뚫려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원래 외국에 풀빌라 엄청 좋은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 다 그래 돼 있거든. 대신에 이제 거기가 일단 1층에 있는 면적이 한 최소한 200평 돼. 그리고 직선으로 빡빡 이게 동그란 게 아니라 돌아가는 거 이렇게 있잖아요. 쫙 돼 있는데 이렇게 쫙 돌아가는 거. 얼마 살면 되죠, 뭐. 그 거기에 2층에 테라스가 있는 게 아니라 1층에 테라스. 1층에 테라스 있고 2층에 쫙 하면서 2층에는 이제 앞 밑에 딱 수영장 보는 거죠. 쫙. 저 샹들리에 샹들리에 그 1, 2층은 샹들리에 그 알 하나에 100만 원씩 나요.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전동 커튼. 전동 컨텐. 그 말하자. 네. 일반적인 타입들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간경이 좁은 이유는 고층을 못 올리니까 넓게 퍼뜨렸다. 그 다음에 주로 남서예요. 좀 기대가 되는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좀 있기도 합니다. 일단 4구 타입은 꽤 많이 분양을 합니다. 그러네요. 127세대구나. 그리고 이제 보통 발코니가 거실 쪽은 확장되지 않나요? 거실 쪽이 일반적으로 확장이 많이 되죠. 네, 근데 이 경우는 안방과 거실 둘 다 발코니가 있는 구조. 거실이 조금 작고 안방보다 좀 더 작아 보이는. 그러네요. 거실을 왜 이거 확장 옵션이 없나? 확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발코니 확장이 그냥 빵입니다. 발코니 확장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죠? 네. 뭐지? 뭐 때문에 일어났지? 그러게 말입니다. 보통은 이렇게 면적이 작은 초소형은 다 뚫려 놓잖아요. 체크 포인트입니다. 네, 5구 타입. 네. 이거 너무 작지 않나요? 좁지 않나요?
뭐 어쩔 수 없죠. 뭐. 어쩔 수 없다. 치수가 없는데 어떻게 알아? 치수. 3베이 환상형. 네네. 단지 배치도에서는 남동 위주로 돼 있다. 약 30평 정도 되겠죠. 29평 정도. 현관 양쪽에 준 건 괜찮은데 3베이. 그래도 뭐 주방이 이 정도 이겨 조금 여유롭고. 2베이 같은 3베이네. 그러네요. 2베이네요. 2베이다. 이쪽이 하나 더 있으니까 그렇긴 한데 약간 베이상으로 봤을 때는 약간 2베이 형태가 더 가깝죠. 네. 드레스룸도요. 오히려 이게 파우더룸이면 드레스룸보다 더 큰 파우더룸. 이게 근데 이런 게 보면 원래 거실하고 안방 쪽이 뷰가 좀 좋은 방향 쪽이고 지금 침실 2개가 반대쪽이니까 얘는 지금 동을 봐야 돼. 동블렌을. 이렇게 위에 되면 단지 배치도 다시 봤을 때 그쵸 이제 2베이 쪽으로 남동 보는 게 맞죠. 저런 식으로. 네. 84 A 타입 일반적인 3베이인데 그러네요. 정비 사업에서 A 타입은 조금 이제 랜드마크 그러니까 좀 대표 평면이잖아요. 그것 치고는 이제 이런 드레스룸 파우더룸 공간이 좀 작다. 작다. 그다음 이 주방의 이제 아일랜드와 이 거실 주방 끝 라인까지도 좀 좁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좀 작게 나온 것 같은. 그렇죠. 조금 그런 경향이 좀 있네요. 근데 이제 뭐 이렇게 미니맵으로 봤을 때 작은데 전체적으로 크면 또 이게 잘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크게 봤는데 또 작아. 이거는 VR을 통해서 뉴빌드 TV 확인해주면 되겠습니다. 이게 보통 이제 드레스룸과 록실 이게 파우더로 안에서 뭔가 동선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따로 가는 느낌이 있고 그 다음에 주방이 좀 넓어 보이긴 하나 약간 구석에서 밥 먹는 느낌과 거실하고 주방하고 틀어져 있는 상태잖아요. 예. 그리고 이 발코니 문으로 들어가면 식탁을 이렇게 놔야 되나? 식탁을 그렇게 이렇게는 못 놓겠죠. 아니죠. 이렇게 많이 한다라고 하면 지금 요 형태 이렇게 놓거나 아니면은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놓거나 이렇게 하겠죠. 뭔가 좀 재미있는 평면 같긴 한데 일반적이지 않아서 보통 우리는 일반적으로 평균적으로 좋아하지 않습니까? 좀 이것도 물음표다. 84 C타입 이거 완벽한 이것도 2베이 아닙니까? 이것도 약간 3베이 같은 2베이죠. 네. 현관 양쪽은 있는데 드레스룸 역시나 좀 작은 편이다. 이게 항상 보면 평면상에서 봤을 때 여기가 짧잖아요. 지금 평면들이. 여기도 지금 보면 들어오자마자 바로 거실 쪽 거의 이렇게 들어가는 라인들이 없이 바로 있다 보면 우리가 옛날 구축의 일반적인 2베이 33평 같은 경우 보면 대부분 들어오자마자 바로 거실 있잖아요. 예. 맞아요. 그 현관도 별도 없이. 그러니까 그렇죠. 현관에 파티션도 없고 옛날 구축 아파트 보면 들어오자마자 현관에 있으면서 거실이 바로 보이는데 요 수용 같은 경우는 타워형인 판상형이든 약간 복도를 타고 들어오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조금 뭐라 그래야 되지? 덜 프라이빗하다? 복도가 거의 없는 느낌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방금 이야기했듯이 조금은 덜 프라이버시해 보일 수는 있어요. 약간 올드한 클래식한 느낌일 수 그걸 있다. 말 안 했다. 네. 네, 마지막 타입 106 타입입니다. 이것도 미니맵을 보면 이렇게 남동남서로 거실과 안방이 근데 안방이 아니라 작은 방 하나죠. 야, 그러게. 안방은 또 위로 빼버리고 있어. 그렇게 만들었는데. 예, 이건 또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현관 쪽에 들어오면서 이게 들어와서 요 형태에서 거실이 바로 있고 주방인데 주방이 지금 여기가 너무 짧아. 기본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주방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사실은 여기서부터 이까지 벽체를 말하는 게 아니고 여기 보이신 여기서부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여기 뎁스를 보통 빼고 근데 여기가 106이면 30평 후반 아니면 40평 초반 쪽이거든요. 그런데 저 정도 주방이면 약간 호불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그리고 또 이제 안방에 대한 형태가 여기 만약에 붙박이장을 넣는다 치면 너무 작아. 그리고 여기 약간 데드 스페이스 같은 느낌으로. 데드 스페이스. 그죠. 약간 여기 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 네. 그러면은 만약에 이렇게 딱 놓는다고 하면 침대 배치가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거나 아니면은 여기는 못 놓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 공간 활용도 안 되고 여기 만약 한다라고 하면 침대를 그럼 이렇게 놔야 되는데 그럼 이도저도 아니거든. 그러니까 안방에 대한 공간 배치가 약간 좀 애매할 수 있다. 그리고 드레스룸도 좀 작고 그리고 여기가 이게 아까 주방 쪽하고 연결되면서 이쪽 부분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여기 공간에 있는데 약간 뭐 애매한. 이걸 또 오픈 스페이스로 만들기에는 또 현관과 너무 맞다. 근데 중요한 건 여기 지금 옵션에 대한 내용들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네. 좀 애매한 것 같아. 만약에 이것도 얼마든지
예를 들어서 안방과 침실과 주방까지 다 뜯어서 같이 연계할 수 있는 옵션도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 막 이런데 지금 그런 게 전혀 좀 안 보이네. 네. 일단 평면을 봤는데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어떤 평면들 같아요. 그렇다고 완전 뭐 20, 30년 전 것도 아닌 것 같고 최신 건 당연히 아니고 뭔가 평면이 좀 약간 최근에 본 것보다 좀 특이하다. 특이한 평면이 많네. 그렇습니다. 이제 분양가가 주변 시세와 어느 정도 맞닿은 거에서 나와서 완판을 기대해 본 만도 당연히 하지만 내 평면에 대한 호불호는 확실하게 갈리기 때문에 수원에 1순위 청약을 하는 입장에서 좋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 본인 입장에서 봤을 때 네. 우리가 지금 현재 상태의 분위기가 부동산이 썩 좋지는 않고 이런 부동산 정책에 대한 규제를 좀 풀면서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거주 요건도 완화를 시켜주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약이 잘 됐다더라도 계약까지 가면서 정당 계약 기간 안에 계약이 안 된 경우가 지금 많잖아요. 그러니까 네. 뒤로 밀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시점에서 봤을 때 사실 이 분양가가 뭐 적당한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좀 비쌉니다. 그러니까. 네, 좀 비쌉니다. 내가 볼 때 좀 비싸 보이네 금액이. 이게 그래서 다른 얘기 하는데 저희 평촌 센텀 퍼스트 찍은 거 있지 않습니까? 할인 분양 소식이 떴어요. 어제. 결국은 벌써 그래 가는구나. 10%. 그래서 아마 이 영상이 송출되는 시간에는 그게 정해졌을 거고, 그다음 정당 계약 전에 이걸 취소를 해야 배액 배상을 건설사가 안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아마 당첨자들은 듣는 소식으로는 이제 순번대로 동호수 원하는 거 선착순 지정으로는 알고 있고요. 당연히 미분양 되면 정당 계약 기간이 미분양 떨어지면 무조건 동호수 지정이에요. 선착순으로. 그래서 이제 일단 분양가는 10% 낮춘 9억대 중반까지 8사 기준 그렇게 나올 예상입니다. 좀 발빠르게 움직이네. 네, 엄청 빨라요. 네. 자, 여기까지 마지막 대표님이 어떤 시장 상황에 대한 어떤 분양가 적정성 그 의견까지 주셨습니다. 네. 항상 의견은 뭐 크게 달릴 수가 없어요. 맞습니다. 네. 객관적인 주변의 팩트, 가격들이 말해주니까 잘 참고하셔서 청약에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